박작가의 지식연구소 박작가입니다. 자, 내년에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기사들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실제로 잘 나가던 IT 기업들이 역성장으로 전환을 했다고 하고요.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이 1%대에 머물 것이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어요. 냉정하게 경기가 굉장히 좋지 못한 시기인데요. 이런 시기에 우리는 투자를 해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의구심이 좀 들더라고요.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유동성 장이었죠. 이 기업들이 실적보다는 돈이 시장에 많이 풀려서 시장이 살아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장이 뜨거웠고, 그리고 자산이 고평가되어 있어서 투자에 적합한 그런 시장이 아니었어요. 근데 많은 전문가분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오히려 투자를 권유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되었죠. 그리고 이때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직접적으로 이거를 언급하는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또 어떤가요? 오히려 시장을 완전히 공포 마케팅이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서점가나 이렇게 강의 시장에 가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큰일 난다. 이런 강조들을 하고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유튜브에 나오는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너무 맹신하지 말고 나만의 투자 원칙을 확고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기 위해서요. 자, 그래야지 우리가 이 시장에서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평생에 걸쳐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는데 투자를 해도 되나요? 돈을 다 뽑아서 현금화를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많이 보이는데요. 사실 지금이 투자를 공부하기에 너무나 좋은 시기이고 또 투자를 시작하기에도 좋은 시기입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또 0.7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죠. 6월, 7월, 9월에 이어서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미국 금리가 4%대에 진입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올해 12월에도 또 추가로 0.75%포인트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안에 4.6% 이상을 넘어서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5%, 6%까지도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가 단기적으로 좋아지기는 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연준도 현재 딜레마에 빠져 있죠. 왜냐하면 지금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대규모의 정리해고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도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있어요. 미국은 8%대이고 유럽은 10%대가 넘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계속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되죠? 미국도 힘들지만 다른 나라들은 훨씬 더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미국을 따라서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이 대출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고 자금 경색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기업들이 투자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거든요. 한국도 힘든 건 마찬가지겠죠.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중국, 유럽 같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마찬가지의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시국에 우리는 투자를 해도 될까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는가? 고평가되어 있는가? 여기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만약에 저평가 구간이라는 사실에 동의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 투자를 시작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당연하게도 이런 질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는데 자산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네,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시장의 이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더 뛰어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바닥, 찐바닥을 잡겠다 이런 전략으로는 투자를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이런 찐바닥은요, 위대한 투자가인 워런 버핏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바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확고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서 적립식으로 모으기를 시작하든지 아니면 지지와 저항을 확인해서 효율적으로 분할 매매를 하는 거죠. 자, 이거를 투자 용어로 물타기라고 하죠. 근데 이 많은 분들이 물타기가 좋은 전략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요. 잘못된 방법으로 물타기를 해서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타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으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지금 이 시장이 아무래도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금리에 대한 이슈,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가치주나 금융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빅테크 주식들이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가격 방어를 잘한다고 해서 가치주와 금융주로 갈아타거나 이렇게 대처를 하시게 되면 계속해서 엇박자가 나게 되고 자산을 잃게 됩니다. 투자의 핵심은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저평가된 자산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크게 하락한 자산이 있고 이 자산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전망이 있다면 지금부터 그 자산을 모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산이 고평가 구간으로 접어들게 되면은 부의 굉장한 팽창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현 시점에서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자산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좀 조심히 들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맹목적으로 제 말을 분석 없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암호화폐 책을 2권을 썼어요. 그리고 한 권은 이렇게 암호화폐 분야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책 중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시기에 가장 투자하기에 좋은 자산은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이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억만장자이면서 이 비트코인 거물로 알려진 마이크 노버그라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노버그라치는 갤럭시 디지털이라는 크립토 전문 자산 운용사의 대표거든요. 근데 이 노버그라치가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너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강행하는 실수를 범했고 연준의 실수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려는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과 부동산이 가장 훌륭한 피난처가 될 것이다. 비트코인 백사에 따르면 이 비트코인은 디지털 화폐 역할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중개자가 없이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든지 보험사, 증권사 이런 중개자 없이 금융거래와 결제를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양적 완화로 인해서 이 달러 유동성이 너무 늘어나니까 이 달러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생겨나게 되었죠. 그래서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인플레이션 해지 용도로 비트코인을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과 거의 비슷한 용도로 취급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이죠. 노보그라치가 언급한 부분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연준이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조금이라도 뒷걸음질을 치거나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포기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 이 비트코인의 반등 움직임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때 비트코인 가격에 큰 변곡점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시기는 비트코인을 매입해야 되는 시기일까요? 매도해야 되는 시기일까요? 네, 바로 비트코인을 매입해야 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비트코인이 나스닥 기술주랑 움직임이 비슷한데 왜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냐? 네, 근데 이 부분은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해답을 마련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빠른 시간에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일들 가득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현금 채굴과 투자로 부자가 되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박 작가의 지식연구소 박 작가였습니다.